수능 특강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 연속 확률 변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계적 추정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일단은 교과 과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산 확률 변수는 일단 확률 분포 표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표를 보고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학습 목표였고요. 세 번째는 확률 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놈에 대해서 계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확률 변수가 변화되면 이 놈은 a배의 2의 x 플러스 b, 이 놈은 더하기 b에는 영향을 안 받고 a의 제곱표로 된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죠. 확률 변수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산 확률 변수의 슈퍼스타 이항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지? 자, 이항 분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이산 확률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배울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걸 다룹니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이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어떤 거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연속 확률 변수 문제는 평균 분산과 함께 삭제가 됐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걸 뭔지 확실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놈 입장에서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뒤쪽에 비중이 몰려있는 거예요. 뒤쪽에. 이놈 입장에서 슈퍼스타는 정규 분포라는 겁니다. 정규 분포. 이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마지막 마무리가 이 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 통계 전반부를 마치고, 전반부라기보다는 통계 대부분을 마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통계적 추정을 하면서 통계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연속 확률 변수는 뭐다,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거다, 그리고 슈퍼스타 정규 분포는 어떤 거다, 이런 걸 갖다가 학습하시면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먼저 확률 밀도 함수까지, 연속 확률 변수가 뭐다부터 확률 밀도 함수까지 이야기를 해보는데, 말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는 말이야, 말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는 이 수직선 상에 어떤 구간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는 수직선 상의 모든 점들이 다 확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명수, 물건의 개수, 이런 것들은 수직선 상에 1이라는 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 개 다음에 두 개가 나오고 한 명 다음에 두 명이 나오죠. 중간에 1과 2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숫자들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수직선 상에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단절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 뚝뚝 끊어져서 나타나는 변수다라는 게 이산 확률 변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표로 작성이 가능했잖아요. 1, 그 다음에 2, 2라고 2 사이의 숫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표로 작성이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수직선 상에 연속된 모든 값들이 다 확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이야. 선생님, 여기서 가능성을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 있잖아. 사람의 키. 사람의 키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말이야, 어떤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키를 다 조사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한데, 만약에 다 조사를 했다 진짜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작은 구간, 어떤 정의라고에 있는 사람 키를 다 조사했을 때, 그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값들을 확률 변수로 삼으면 그건 확률 변수가 아닌 거고, 일단. 왜? 확률은 아직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일어나버린 게 확률이 아니야. 일어난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 생각해봐.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의 키를 다 조사했다고 해서 그게 이 수직선 위를 하나하나 모조리 빈틈없이 덮을 수가 있겠냐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 지역에서 태어날 신생아의 몸무게, 그러면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아직 안 일어난 거니까 3kg부터 예를 들어 2kg부터 5kg 사이에 그 어떤 몸무게가 다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어떤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아직 신생아는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신생아가 특정 범위에 있는 이 몸무게 위에 있는 모든 값들의 몸무게를 다 갖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확률 변수라고 삼는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따라서 얘는 표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1 바로 옆에 있는 숫자도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1 바로 옆에 있는 숫자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표로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룰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동원하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교과서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분포 함수라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함수로부터 끌어와야 되는데 적분을 이용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교과 과정에서는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이럴 때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그 대학교 과정을 끌어올 수는 없고 간단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한번 이해를 간단하게 이건 뭐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점수가 50에서 100점 뭐 100점에서 150 150에서 이게 수학 점수는 안 되겠다 그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수학 점수는 이거는 뭐 너무 수학 점수니까 이거는 점수로 하자면 이렇게 하자. 40에서 45 45에서 50 50에서 55 55에서 뭐 60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반에 수학 점수를 이게 점수 이건 뭐 계급 구간이라는 거죠. 이거 구간.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도수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잖아, 도수. 여기 예를 들어서 뭐 5명이 있고, 1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5명이 있다. 15, 35, 총 50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여기는 요거를 갖다가 상대도수라는 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상대도수는 이 도수가 전체 인원수가 지금 현재 50명이잖아요. 여기는 요 도수.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50분의 5죠? 상대도수란 거는 50분의 10이고 이건 50분의 20이고 얘는 50분의 15단 말이야. 이 상대도수를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다른 말로 확률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느껴보세요. 전체 5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40점에서 45점 사이에 이 5명이 뽑힐 확률은 50분의 5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도수를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확률이라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전체 인원 50명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이 점수 때 인원이 뽑힐 확률 50분의 5죠. 그걸 우리는 중학교 때 상대도수라는 이름으로 배웠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놈을 하나 설정을 하는데 이 상대도수라는 걸 확률이죠. 확률이라고 쓸게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이 상대도수 옆에다가 확률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게 확률인데 이 확률이라는 것을 구간의 길이로 한번 나눠보는데 구간 길이가 여기 지금 보니까 전부 5씩이죠. 5. 구간의 길이가 전부 5씩 난다는 거 주목하세요. 그럼 얘를 5로 나눈다 하면 여기다 5분의 1을 곱한다는 거니까 그럼 50분의 1이고요. 자 여기다가 5분의 1 곱하면 50분의 2고 이거는 50분의 4고 이거는 50분의 3이 됩니다. 5분의 1씩을 곱했다. 구간의 길이로 나눠줬다는 건데 즉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확률하고 관계가 없고요. 확률을 구간 길이로 나눈 값들입니다. 아시겠어?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이 계급의 구간을 이거를 계급의 구간, 계급의 값 이런 거를 x좌표로 삼고 여기 보이는 얘를 y좌표로 삼아서 말이지. 얘를 x좌표로 삼고 얘를 x좌표로 삼고 얘를 y좌표로 삼아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그걸 우리는 뭐 전문적으로 중학교 때는 히스토그램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막대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그리는 그래프 히스토그램. 자 여기 한번 그려보면 자 40에서 45 사이 어딘가요? 여기 40, 45, 50, 55, 60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지금 50분의 1, 50분의 2, 50분의 4, 50분의 3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이게 50분의 1, 50분의 2, 50분의 3, 50분의 4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게 여기는 이 y좌표는 확률하고 일단 관계가 없죠. 확률을 구간의 길이로 나눈 게 바로 저 y좌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40에서 45 사이 이렇게 40에서 45 사이는 50분의 5 아 잘못 썼네. 50분의 5네. 50분의 5가 필요하네. 50분의 5면 이만큼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50분의 5니까 여기가 50분의 5. 그 다음에 50분의 10. 아니 뭐한 거야? 여기는 이걸 그려야 돼. 멍청이 같으려고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려야 돼. 미안합니다. 50분의 1 맞아요. 아까 그렇게 맞네. 자, 50분의 1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50분의 2. 50분의 2는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50분의 4. 50분의 4는 이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는 50분의 3. 50분의 3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요런 이게 막대기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데 말이야. 이때, 자, 여기는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봐라. 이 면적, 가로는 구간. 이거 말이지. 세로는 확률을 구간 길이로 나눈 거라고 했으니까. 자, 잘 봐라. 여기는 요거 막대기의 이 밑변 길이가 바로 구간 길이거든. 이 구간 길이가 전부 5식이잖아요. 구간의 길이하고 세로는 뭔데? 세로는 이거죠. 구간 길이 분의 확률. 자, 생각해봐라. 구간 길이 분의 확률에다가 여기 옆에 구간 길이를 곱하면 당연히 이거 약분해보. 아, 여기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확률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봐라. 구간 길이에다가 요거는 이 높이는 요걸 말하는 거거든. 그 두 개를 곱한 게 이거 면적 아니냐? 이 두 개를 곱하니까 이 면적이 바로 확률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 실제로 요 5에다가 요 50분의 1을 곱하면 요 면적 자체가 50분의 5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확률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게다가 여기는 이 면적, 여기는 이 면적, 여기는 이 면적들이 전부 그 각각의 이 상대 도수인 확률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짓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앞에 어떤 구간에서 이 중점 연결하고 요 막대기의 중점, 요 막대기의 중점, 요 막대기의 중점, 요거의 중점, 그 다음 구간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와 같이 연결을 했을 때 말이야.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봐라. 요 면적 같죠? 요 면적 같고, 여기 면적 같고, 여기 면적 같고, 여기 면적 같아서 이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면적들을 요 안쪽에 모자라는데 채워 넣어버리면 말이야. 결국 노란색 사각형의 면적의 총합은, 야, 면적의 총합은 이 확률의 총합이니까 항상 1이겠죠. 이 노란색 사각형의 면적의 총합은 1인데 삐져나간 걸 밑에다가 채워 넣는 순간 요 분홍색 요 다각형을 분포 다각형 요거를 이제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른다고 중학교 때 배웠을까요? 여기? 여기는 요 분포 다각형 요거 있잖아. 분포 다각형 안쪽의 면적도 반드시 노란색 사각형 면적의 총합인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노란색 사각형의 면적의 총합은 이 확률의 총합이니까 항상 1이잖아. 근데 이와 같은 분홍색 다각형을 보면 요 면적을 떼다가 여기다 채우고, 요거 떼다가 여기다 채우고, 여기는 떼다가 여기다 채우고, 요걸 떼다가 여기다 채우고, 요걸 떼다가 여기다 채우면 분포 다각형 밑에 있는 면적도 항상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자, 이 상태에서 이 계급 구간의 길이 보이죠? 이걸 무지 작게 보내는 거야. 극한이지, 극한. 여기는 이 계급 구간의 길이를 무지 작게 보내는 거야. 구간의 길이를 매우 작은 값으로 수렴시키고, 그 다음에 이 도수를 갖다가 무지 많이 측정을 하면, 여기는 이 분포 다각형은 마치 곡선처럼 변하게 될 거고, 그 곡선에 대해서도 이런 성질은 여전히 유지하니까, 곡선 밑에 있는 면적은 항상 1이 될 거고, 곡선 사이사이 면적이 바로 확률을 갖다가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밑에 있는 계급의 구간의 길이를 매우 작게 보내고 도수를 무지 크게 만든 걸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 있는 이놈으로부터 파생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억해야 될 게 일단 어떤 구간에서 면적이 바로 확률을 의미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는 이 함수 값들은 확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구간의 밑에 있는 구간에서 구간 밑에 하고 곡선 밑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바로 확률을 의미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이 곡선에서 이 곡선 밑에 있는 면적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이라서 1이 돼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고, 이걸로부터 파생되는 게 이제 확률 밀도함수다라는 거. 요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제 확률 밀도함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되지를 못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끌어와다가 와갖고 고등학교 방식으로 이게 왜 면적의 확률이지? 이거 왜 면적의 총합이 1이 돼야 되지? 그걸 살짝 그냥 이해를 시킨 거에 불과해. 어찌됐건 확률 밀도함수 fx가 있으면 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 밀도함수가 가져야 될 특징 첫 번째는 항상 확률 밀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밑에 선생님이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왜 그러냐면 원래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가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이 1번 이게 왜 도대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명, 이것 때문에 적분을 갖다가 쓰는 거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적분을 쓰거나 그런 문제는 몰라. 내신에는 선생님이 지적가 될 수 있어도 교과 과정에서 이미 빠진 내용이니까 절대 평가원 수능에서는 적분 써야 풀리는 문제 안 나와요. 죽었다 빼고는 나올 수가 없어. 알겠니? 자, 어찌됐건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떤 특정 구간에서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에서 베타 구간에서 존재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알파 베타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 때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했죠. 자, 이때 확률 밀도함수 y=fx는 반드시 x축 위로 붕 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특정 a에서 b 사이에 해당될 확률 변수가 a에서 b 사이에 해당되는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자체가 원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확률 밀도함수예요. 즉 이게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함수가 x축 위로 붕 떠 있어야만 면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x축 밑으로 내려가면 면적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항상 얘가 x축 위로 떠 있어야만 적분으로 정의된 것이 곧 면적이 된다는 말이고, 이 면적이 결국은 여기는 이 면적이 a에서 b까지 확률을 의미한다는 걸 좀 이따 좀 전에 중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살짝 이해를 시켰어요. 여기는 이 면적이 확률을 의미한다.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a에서의 확률을 구하라 하면 이건 무조건 100% 빵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a에서 a까지가 a 아닙니까? 그지? 그럼 a에서 a까지 적분하고 빵이니까, 더 쉽게 말하면 x=a라는 이 선은 면적을 가지지 못하니까 확률 입장에서는 빵이라고.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를 구할 때 확률은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 등호일 때는 무조건 확률이 빵이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알파에서 베타 사이 확률 변수가 존재하는 모든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면적의 총합은 반드시 확률의 총합인 1과 같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죠. 확률 밀도함수에서 미지수를 구하라는 문제 대부분 이 3번부터 적용해서 미지수 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해결하고요. 미지수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미지수 해결을 통해서 이제 2번 어떤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해보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 풀 때 이 적분을 쓰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분을 안 쓰고도 면적을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수함수 아니면 1차 함수에 한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수함수 아니면 1차 함수는 손으로도 다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좀 알아두면 편한 점이 많아요. 적분으로 정의된 게 확률이고, 이 적분을 알아두면 편한 게 많다고. 왜? 객관식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손으로 사다리꼴 면적 구하기가 귀찮으면 적분 써버리면 된다는 거죠. 알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배워놓으면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지? 이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 그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가 어떻게 해서 구성된 건지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뭐 정규분포 이쪽 파트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해봐서 알겠지만. 자, 문제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8 사이다. 오케이. 0에서 8 사이의 확률 밀도함수가 존재하니까 요 밑에 있는 면적의 총합은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3에서부터 6까지의 확률을 물었지만 우리는 면적을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된다는 부터 K부터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 면적은 밑변의 길이가 6이고요. 높이가 K잖아요. 그럼 밑변 높이하면 6K, 2분의 1 하면 3K가 될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 길이가 2고, 높이가 K니까 2K, 오케이. 그래서 다 합쳐서 5K가 되죠? 이게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K는 5분의 1이다부터 찾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는 5분의 1이라 찾아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3에서부터 6까지 사이의 면적, 왜? 확률을 물으면 면적 구하는 소리니까요. 3이 이렇게 있고, 6, 여기 있으니까요. 6.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 지금 얼마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은 뭐 사다리꼴 면적 구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면적에서요. 그냥 여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면적을 구해서 빼도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런 거 할 때 말이야. 자,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려가지고 이 직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원점 통과하고요.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6 갔을 때 위로 5분의 1 올라가니까 밑변, 그 다음에 x좌표의 변화를 하고 y좌표의 변화나 이렇게 하면 기울기는 30분의 1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런 좌표를, 이런 방정식을 30분의 1x 이렇게 구해 가지고 있잖아. 3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 넣어 보면 이 높이가 10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10분의 1. 맞죠? 그러면 여기는 요 전체 면적에서 여기는 요 앞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면적을 빼내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이 색칠된 이 부분의 면적을 직접 다이렉트로 구해도 되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라고.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식을 구해냈으니까 그냥 3에서 6까지 요놈 적분을 해서 바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이거. 자, 근데 선생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이 그림이 좀 작으니까 크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지금 5분의 1이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이놈이 2K였고 여기는 3K였는데 K가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5분의 3. 여기는 얼마? 5분의 2 라는 걸 알고 있고, 자, 지금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6이었습니다. 이 5분의 3이라는 건 이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야. 여기 전체 면적. 자, 이랬을 때 요 사이에 있는 요 면적이 얼마냐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봐볼게. 여기는 요 놈이 1대, 여기 얼마야?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대2면 요 조그만 삼각형 하고요, 여기는 요 커다란 삼각형하고 닮은 비가 1대2면 면적비는 얼마예요? 1대4가 되겠죠? 그러면 요 만약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면 요 조그만 놈의 면적이 1이면 비율로 요 커다란 놈의 면적은 4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 놈은 3이 돼야 되겠죠? 왜? 커다란 면적이 4가 되려면 요거 두 개 더해서 4가 돼야 될 때,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요, 전체 요 직각삼각형 면적의 4분의 3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5분의 3이 전체 삼각형 면적이니까 이놈의 4분의 3. 자, 20분의 9 이렇게 이제 찾아내면 된다라는 말이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20분의 9가 된다. 자, 요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요게 오른쪽으로 6 갈 때 위로 5분의 1 올라가야 되니까 요거는 y = 30분의 1x예요. 그래서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높이가 요게 10분의 1이고요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5분의 1, 즉 10분의 2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윗변, 아랫변 더해서 여기는 요 길이 곱하고 2분의 1 해서 바로 빼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선생님은 그냥 소개 차원에서 다르게 풀어본 거예요. 아니면 요거를 뭐 3에서 6까지 적분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해낼 수는 있으면 된다. 되겠죠? 자, 유제 1번. 자,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자, A에서 3분의 4A까지의 면적, 확률 물었으니까 면적이지 뭐. 그럼 먼저 전체 면적이 1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A부터 찾읍시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은 A 곱하기 A의 2분의 A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는 요 가는 길이가 A고 A니까 A 제곱이 돼서 요 두 개를 일단 합치면 2분의 3A 제곱이 되는데 그 값이 1이 돼야 된답니다. 따라서 A 제곱은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A는 뭐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될 거니까 3분의 루트 6이 된다는 거 볼 수 있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x가 0에서부터 3분의 4a까지. 자, 그럼 이거는 뭐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3분의 4a는 일단 a보다 크니까 요쯤이 3분의 4a까지 일 거고요. 0에서부터 3분의 4a까지 면적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여기는 이거를 사다리꼴로 구하지 말고요. 사각형 더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남아있는 부분을 1에서 빼는 게 빠를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지? 여사건의 확률 알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이 노란색 면적을 1에서 뺍시다. 이렇게 써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자, 노란색 면적은 가로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요거는 3분의 6a죠. 3분의 6a. 3분의 6a에서 3분의 4a를 빼면 3분의 2a.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는 a. 됐네요. 이걸 빼면 되는 거네. 그러면 1 빼기 3분의 2 a제곱. a제곱 자리에 그냥 이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지? a제곱 3분의 2. 자, 해서 1 빼기 9분의 4 하면 9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봅니다. 2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에서 2까지고 0에서 2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면 빨리 그려야죠. 그림을 그려봐야 돼. 자, 이때 각각의 이제 구간에서 직선이 등장했는데 저 직선을 그릴 때 말이야, 뭐 기울기 자꾸 이러지 말고요. 직선은 점 2개만 주어지면 그 2개의 점을 통과한 직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경계 값들을 각각 여기다 집어넣어서 점 찍고 연결을 하시면 돼.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찍고 연결하세요. 그러면 이 직선 그냥 완성됐죠. 이거는 1 집어넣으면 1 여기고요. 2 집어넣으면 빵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다 그렸네.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 있는 요 놈 정말로 중요한, 야, 이 문제 별표를 쳐야 되겠다.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K값에 따라서 이 확률이 변해갈 거니까 최대값이라고 물었겠지요. 근데, 자, 이 문제는 1초 만에, 1초는 넘어있고 한 5초 만에 풀 수가 있는데 말이야. 뭐냐면, 지금 요게는 요 놈이 의미하는 바가 면적이다라는 말이야. 그럼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K는 위치가 어디니 묻는데, 어느 상황에서가 중요하죠. 어느 상황에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길이가 항상 일정하죠. 구간 길이란 것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놈인데, 자, 지금 요거를, 지금 이거 오타다. 지금 오타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K 플러스 2분의 1이네요. 오타. 여기도 K 플러스 2분의 1. 이 구간의 길이가 항상 2분의 1이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 되게끔 구간을 딱 잡아서 구간이 2분의 1이 되게끔 잡아서 면적을 측정했을 때, 그게 제일 넓으려면, 면적이 제일 크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여기 중간에 면적이 많으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1이라는 대칭축이 정중앙에 들어가는데 이 사이 간격이 2분의 1 되도록 그렇게 잡아줘야 면적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이 말이야. 이거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말이야. 이만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야. 그러면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해서 요 구간 길이가 2분의 1대로 잡는 2분의 1대로 잡을 때 하고, 여기 대칭축을 포함하면서 대칭축을 이렇게 제일 포함하면서 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대로 잡는 거 하고, 누가 더 면적이 넓냐 이거야. 당연히 이때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 거야. 알겠니? 그럼 이때가 최대가 되도록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라는 말은, 여기는 요 오른쪽 1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왼쪽으로 4분의 1 가도록 잡아야 여기서까지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뭘 갖다가 묻는 건데, 최대값은 얼마냐라고 물었네요. 여기는 이놈의 최대값은 얼마냐? 그러면 이거 쉽게 가지 뭐. 이거의 최대값은 여기는 이놈하고 여기는 이놈의 중점 있죠, 중점. 이놈의 중점이, 이거 두 개의 중점이 1이 되도록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즉 여기는 요 왼쪽 끝이 얘가 되고 여기는 오른쪽 끝이 얘가 되도록, 즉 1을 포함하도록 구간 길이가 2분의 1 되게 잡아줘야 면적이 가장 커진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그게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더해서 절반 능의 1이다 이렇게 가지 뭐. 헷갈리는 사람 때문에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이놈의 2분의 1 절반 낸 것이 1이 되도록, 중점이 1이 되도록 잡아봐. 그래야지만 면적이 최대가 된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K 플러스 4분의 1, 이게 1이 되도록이니까 K는 4분의 3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K가 이게 4분의 3이고 여기다 한번 써보면 이제 4분의 3에서부터 X가 여기다가 4분의 3 넣으면 얘는 4분의 2니까 4분의 5 사이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 되려면 여기서 4분의 1을 더한 게 요점이고 4분의 1을 뺀 게 요점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나보고 4분의 3에서 4분의 5 사이의 면적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왜? 최대값이 이 순간이니까 그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 칠판이 너무 이제 좁아서 그림을 작게 그려서 크게 그려놓고 이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다. 자, 이랬을 때 1이고 좀 넓게 그릴게요. 여기가 4분의 3이고 여기가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면적이 최대값이자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놈인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단순하게 가봅시다. 그럼 결국은 이 면적은 요 삼각형 두 개 더해서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이해합니까? 여기는 이 식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x라는 식이. 이거 뭐 간단하죠. 이게 x라는 식이면 4분의 3 넣었을 때 여기도 4분의 3이니까. 자, 이래서 이제 갑니다. 요 삼각형 요거 두 개 합치면 아유 장난하나 이거 두 개 합치면 그냥 이 사각형 면적 하나 아니야. 그지? 요거랑 요거랑 면적 대칭적으로 같으니까 이 사각형 면적 얼마인데 4분의 3, 4분의 3, 16분의 9잖아. 답이네. 자, 여기는 이 전체 면적 밑에가 1이니까요. 1에서 요거 두 개를 빼라는 말은 이거 두 개 합치기에 결국 사각형 하나 요거잖아. 1에서 얘 뺀 게 답이니까 16분의 얼마입니까? 16분의 7? 오케이.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구간의 길이가 일정한 놈, 구간 길이가 일정한 어떤 확률 또는 면적이라고 부르면 되죠. 확률이 면적이니까. 면적의 최대값은요, 그 구간에 대칭축이 포함될수록 면적이 커지고, 게다가 대칭축이 정중앙으로 포함될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지만, 오늘 이제 봤으니까 살짝 지워보면, 여러분,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놈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데, 만약에 이 정규분포 곡선을 놓고서 이놈의 최대를 물었다 하더라도,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씩 이렇게 잘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도록이면 말이야 되도록이면 이 평균 자체가 얘가 평균 자리잖아. 평균이 이 구간의 정중앙으로 위치하게끔 잡아줘야 면적이 무조건 최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라. 그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아시겠지?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면적이 최대되려면 대칭축을 포함하면서 그 대칭축이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이 구간 길이가 2분의 1 되도록 잡아줘야 여기 있는 면적이 나머지 놈들의 면적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밀도함수에 대한 것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고, 자, 뭐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잠시 쉬었다가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연속확률 변수 개념형이 거의 끝이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설명하고 문제풀이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